우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무 상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선 제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세무 상담이 어떤 분야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압도적으로 양도세가 가장 많죠. 왜냐하면 양도세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이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실제 제가 몇 개 사례랑 그 다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상담 내역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상담 내역이 지금 여기 5개랑 그 다음 지금 여기 상황 1, 그 다음 여기 상황 2까지 해서 제가 총 7개를 정리를 했는데요. 아마 여기 질문들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사항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질문들을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세무상담 받기 전에 꼭 아셔야 될 4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여기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세무상담을 받는 시기인데, 이 세무상담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계약서 쓴 이 계약일과 그 다음 이 잔금일, 이 2개로 애초에 처음부터 세금 세팅이 거의 끝나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일시적 2주택 법을 활용하고 싶어서 이제 2번째 주택을 매수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일시적 2주택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바로 이 계약과 잔금리를 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쪽 안에 조항 중에 종전주택 매수한 이후에 1년 뒤에 B주택을 매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잔금리를 1년 뒤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11개월 조금 반 정도 지난 뒤 뭐 이렇게 잔금리를 잡아버리면 애초에 이 일시적 2주택 법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하기 전, 그러니까 잔금 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무 상담을 받으시면 이 날짜를 조금만 뒤로 미루면 이 일시적 2주택 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계약서 작성하시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정말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부동산 세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상담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무사님이라도 모든 세무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무사님들도 각자의 주특기 분야가 있으신 거죠. 더군다나 최근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법이 워낙 많이 바뀌었죠. 최근 5년 사이에 뭐 취득세나 양도세, 그다음 종합부동산세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법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옛날부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세무사님이라도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지 않으셨다면 답변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 2번째는 여러 명의 세무사님들과 상담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무사님들도 사람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건이 좀 금액이 큰 건이다 라고 하신다면 이 세무사님 상담 비용이 거의 뭐 10만원에서 50만원 이 정도까지 하는데, 이 금액을 절대 아까워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금액을 들여서 거의 몇 천만원, 많게는 몇 억까지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명의 세무사님들과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째인데, 최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포맷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포맷만 여러분들이 스샷을 찍어서 나중에 상담하실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적으셔서 상담을 가시면 됩니다. 이 정보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무 정보 없이 세무사님들한테 가면 이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시간이 돈인 거죠. 지금 이 기본적인 내용을 조사하는데 시간을 전부 다 허비를 하면 이 시간이 뭐죠? 바로 돈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미리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 내용을 전부 다 조사해서 가면 상담을 왜 하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이 내용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저한테도 세금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이런 당첨일, 계약일, 잔금일, 지금 이 날짜에 따라서 여러분들 세금이 전부 다 다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다르고, 특히 조정지역 여부나 이 단독명의, 공동명의, 그 다음 이 실거주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적힌 내용들은 전부 다 기입을 해서 상담 받아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중에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이 주택수 부분에서 이 주택수는 세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즉 내가 한 채 있고 와이프가 한 채 있다 그러면 두 채인 거죠. 그래서 본인 기준으로만 한 채라고 하지 마시고 이 와이프 것까지 전부 다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외에 추가로 뭐 다른 설명할 내용들이 있다면 전부 다 기입을 해서 알려주시는 게 상담 받을 때는 가장 좋아요. 그 다음 임대주택도 꼭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이 오피스텔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알려주시고, 그 다음 당첨일은 당연히 분양권에만 적용될 거고, 분양권 같은 경우도 계약일이 있죠. 최근에 이 조정지역이랑 비조정지역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취득 당시, 그러니까 계약일 때의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고, 그 다음 잔금일, 이 사이에 변경된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알려주시면 상담받을 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가령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주택은 언제 팔면 좋을까요? 자, 지금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자, 세무 상담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투자 상담인 거죠. 내가 이 주택을 언제 팔면 좋을지에 대한 거는 이거는 투자 상담입니다.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막무가내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세무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 당황하시겠죠. 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명확히 원하는 바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2주택자라면 지금 B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A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질문을 하셔야 이 세무사님들도 이 세무 관련해서 명확한 지식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내용 플러스 제가 설문조사를 했죠. 그 설문조사를 한 질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제가 실제로 세무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보시면, 우선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도 궁금했던 점이, 이제 만약 소득이 없는 주부 같은 경우는 주택을 매입을 할 때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소득이 기준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은 예금액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금액이 있을 수가 없으면 모든 돈을 증여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런 자금적인 부분은 남편이랑 같이 공유를 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가정주부가 되고 싶어서 가정주부가 된 것도 아니고 돈을 벌 여력이 되지만 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려고 하니까 실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궁금한 내용이, 이제 남편 소득이 연 5천만 원일 때 이제 주부로서 인정되는 예금 금액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이 내용도 엄청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이제 5년 내에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대부분 알고 계세요.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일시적 3주택 비과세도 가능한지, 즉 남자가 한 주택이고 지금 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3주택까지 비과세가 가능한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일시적 4주택도 가능한지, 즉 남자가 일시적 2주택, 다음 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것도 이제 댓글로 질문해 주신 건데, 이제 신부 한 주택, 신랑 한 분양권인 상태에서 혼인신고 후 한 분양권이 주택이 되어 2주택이 된 경우 한 분양권이었던 주택을 취득하게 될 때 취득세가 몇 프로인가요? 자, 이것도 궁금해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여기 지역은 제가 서울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즉, 조정지역인 거죠. 다음 네 번째로, 한 주택자 한 분양권 상태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하는 건가요? 그 다음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만약 한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자 신분이기에 취득세가 가중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있었고,
아마 이거는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 이 분양권이나 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즉 지금 여기 질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공통적인 질문인 거죠. 자, 그 다음 제가 상황을 하나 설정을 했는데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을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이겠죠. 즉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포맷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적을 수 있을 만큼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여기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이런 거는 안 적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 전부 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해가시면 수월한 상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 이 A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을 매수한 상황에서 이제 비과세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매도해야 되는지, 그 다음 지금 비분양권을 지금 분양권인 상태로 매도를 하면 양도세는 몇 %를 적용받는지, 그 다음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 그 다음 분양권 매도 이후에 이제 A주택을 바로 매도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즉 2년 보유를 안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겠죠. 다음 비분양권이 완공되고 아직 분양권인 상태인 거죠. 2년 뒤에 팔면 비주택이 양도세 중과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자 그다음 이거는 두 번째 상황인데 이거는 좀 상황이 바뀌었죠. 우선 처음에 분양권을 취득했고 그 다음 주택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속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게, 여기는 당첨이었을 때는 비조정 지역이었는데 하필 계약일 때는 조정 지역으로 변경된 상황인 거죠. 즉 6월 19일에 조정 지역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A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과연 2년을 거주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 다음 A주택이 완공하기 전에, 즉 지금 분양권이랑 B주택이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태에서 추가로 C주택을 매수할 경우에 해당 주택의 취득세는 얼마인지, 그 다음 이 경우에 지금 이 A 분양권의 이 취득세는 또 얼마인지, 그 다음 B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2023년 1월 25일이죠. 즉 이거를 매수하고 나서 2년 뒤인데 이 이후에 B주택을 매도 시 양도세는 일반 세율인지 아니면 중과가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 사항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 상황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궁금한 사항들은 다 적어봤어요. 그럼 실제로 지금 제가 정리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세무 상담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무사 상담을 받기 위해서 세무사를 이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버에서 세무사를 검색해 보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사이트들도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도로만 검색을 해봐도 정말 많은 세무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도 느끼는 거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부동산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많은 세무사에 계속 전화를 하고 물어보고 하다 보면 이 시간도 정말 많이 소모되고 그 다음 돈도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바로 이 아하 커넥처입니다. 저도 여기서 지금 한번 상담을 받아볼 건데, 자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지금 이렇게 상담 분야가 많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법률, 인사, 노무, 세무, 회계, 무역 등등등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면 가장 좋은 점이, 뭐 여러분들도 플랫폼 관련해서 여러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만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후기를 볼 수 있다는 점과,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시간이랑 장소를 쉽게 정할 수 있는 거랑, 그 다음 이 가격의 투명성, 가격이 투명하게 나온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죠. 또 그 다음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지도에서 찾으려면 너무나 많은 세무사님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면 이 플랫폼 안에서 정말 많은 이 세무사님들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여기 세무 쪽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지금 이 화면이 뜨는데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그 다음 이렇게 금액이 바로바로 이렇게 투명하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 여기서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게 바로 이 후기들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양도소득세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양도소득세를 한번 클릭해보면 정말 많은 세무사님들이 뜨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금액도 확실하게 뜨고, 저는 여기 보이시는 지금 윤구경 세무사님, 후기가 한 42개 정도 되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사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상담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전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만들어드린 그 포맷에 여러분들의 질문사항들을 쫙 적어서 이제 먼저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후기를 보시면 뭐 대부분 5점이네요.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분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쪽에 와서 이쪽에 상담 구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날과 그 다음 시간도 여러분들이 15분 단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직접 세무사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실제로 예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예약을 해보면 이제 화요일 16시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예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쿠폰 선택란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걸 알려드릴게요. 여기 쿠폰 입력 코드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시는 이 세무 202 이거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 할인 쿠폰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여기 아크넥츠를 사용하실 분들은 지금 이 쿠폰을 꼭 사용하시기를 바랄게요. 보시면 지금 유효기간이 이번 년 6월 30일까지죠. 50%가 할인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1시간만 상담받아도 한 3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전문 세무사님들과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쿠폰은 꼭 사용하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이거는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담 준비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여기 4시가 돼서 상담 시작 버튼이 활성화되면 이걸 누르면 이제 상담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채팅을 하면서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사전에 지르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세무사님이 준비한 내용들을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바로 답변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간중간 내용은 제가 좀 빠르게 지나가고 나중에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빠른 화면으로 보시면, 즉 여러분들이 일시적 3주택도 가능하지만 일시적 4주택은 안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바로바로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답변이 오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실 수 있고, 현재 21년도에 분양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면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분양한 건들은 가능합니다. 이게 분양권 취득 시점에 따라서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3주택까지는 기본 세율로 가네요.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답변이 오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 거의 막바지였는데 5분 정도 남았다고 하네요. 지금 질문이 많았는데도 거의 30분 안에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만에 제가 원하는 답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정리하기 전에 여기 좋은 점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상담 내용 확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어먹을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세무사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답을 내볼게요. 기본적으로 주부로서 인정되는 예금 금액은 없다고 합니다. 즉 기존의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지 않는 한 이제 남편한테 생활비로 받은 금액으로 이 예금액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이 자금조달계획서 예금액을 소명할 때 대부분 증여로 증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질문한 게 일시적 3주택, 그 다음 일시적 4주택이 되는지 물어봤는데, 다행히도 이제 첫 번째인 일시적 3주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시적 4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판례랑 예규상 3개의 규정을 중첩 적용하는 것은 대부분 비과세로 보지 않고 과세로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혼인 합가 플러스 일시적 2주택이라는 법 2개만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다시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다 보니까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점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신부 측에서 한 주택, 그 다음 신랑이 한 분양권, 20년 5월 1일에 당첨된 거죠. 이 상태에서 혼인신고 이후에 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게 되면 이 취득세가 몇 프로인지에 대한 질문인데, 자, 이것도 2020년도에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 답변을 보시면 20년 5월에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해당 분양 계약이 공동주택의 분양 계약이고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이 된다면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액의 1.1에서 3.5%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그 다음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게 2020년 7월 1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된답니다.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또 물어봤는데,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7월 11일부터 8월 12일 사이에 계약한 경우는 완공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 8월 12일 이후에는 분양권 계약 체결 당시에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이 내용은 바로 710 대책인데, 자, 7월 11일 이전에 계약 체결한 주택권에 대해서는 현재 보이시는 여기 현행법을 따라가는 거죠. 즉 기존처럼 뭐 3주택까지는 주택 가액에 따라 이 정도고 4주택 이상은 4%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과법이 아닌 이 법을 따라가는 거고, 만약 7월 11일에서 8월 12일 사이에 계약한 주택, 자, 여러분들 이게 잔금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분양권도 이게 당첨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주택, 그러니까 계약 날인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완공일 기준으로 중과세 대상 주택수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8월 12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 분양권 계약일 체결 당시에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규정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기존에 주택이 있던 상태에서 2021년 10월에 당첨된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쪽의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이어도 3년 내에 양도하시거나 3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 일정한 요건은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오른쪽에 붙여드린 지금 이 내용입니다. 여기 1번이나 2번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분양권에 의한 주택이 완공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9년도 주택이나 신축 주택 중 한 채를 1년 내에 양도하시는 것을 전제로 기본세율로 과세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어떤 집이든 뭐 1년 안에만 팔면 취득세 중과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얘기를 한 게 분양권 취득일이 아닌 분양권에 의한 주택이 완공된 날인 점을 다시 한번 유의하라네요. 그 다음 기존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는 여기 보신 것처럼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중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2주택 상태에서 취득하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8%가 과세됩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사용하실 거라면 중과도 안 되는 거죠. 이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반대로 기존에는 이제 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 A주택을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현재로서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있으나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비과세를 못 받고 나중에 완공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만 해당한다고 하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분양권을 주택수로 포함하는 순간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는 거죠. 기존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하는, 즉 완공되는 시점부터 그냥 다시 일시적 2주택을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다 꼬여버린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현재는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분양권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받기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상황을 설정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A주택이 있고 B 분양권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도 이 세무사님이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포맷을 여러분들이 꼭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한 게 이제 A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나요? 라는 답변에 이제 이것도 아까 보신 이 법을 적용받는 거죠. 우선 3년 안에 팔면 비과세를 받는 거고, 3년 안에 못 팔면 신규 주택 완공 후 2년 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그 주택을 팔면 됩니다. 그 다음 분양권을 지금 먼저 매도를 하면 양도세는 몇 %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1년 내 양도를 하면 77%입니다. 여기서 또 중과가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보통 중과 세율이랑 위에 단기 세율 중에 높은 것으로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77%보다는 높은 일이 없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따로 77%보다 높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77%고, 그 다음 비분양권을 매도한 이후에 A주택을 바로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자, 이것도 지금 2021년 이후에 매도분부터는 이 최종 1주택인 상태에서 다시 2년 보유를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2년 보유를 하고 매도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2021년도 이후에 매도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 비분양권이 완공되고 2년 뒤에 팔면 양도세 중과되는지에 대해서는 세무사님도 양도 당시 해당 구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중과가 될 것이고, 비조정 지역이면 중과가 안 될 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에 실제 법령만 보셔도, 자, 조정 지역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래죠. 그러니까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 중과가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상황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권을 먼저 매수한 상태에서 비주택을 매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도 답변을 한번 보시면, 한 가구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거주를 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 사례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계약 체결 당시의 날짜가 이제 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이것도 당첨일이 아니라 바로 계약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주택 분양권 같은 경우는 2년을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선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2주 거주 요건이 붙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분양권이 완공되기 전에 비조정 지역 주택을 추가 매수할 경우에 해당 주택 취득세, 그 다음 A 분양권의 취득세는 지금 현재 A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죠. 왜냐하면 6월 5일에 당첨됐기 때문에 주택수 포함이 안 되므로 지금 새로 매수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 세율로 들어가고, 그 다음 A 분양권 같은 경우도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세율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일반 세율로 가신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3주택까지 일반 세율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B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보시면, 지금 이 A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2020년 10월 완공되는 시점부터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여기가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완공되고 1년 안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2023년 10월 전에 지금 이 B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이것도 팔기 위해서는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세무사님도 얘기를 하신 게, B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10월 이전에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서 이제 비과세는 못 받을 거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비과세는 못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주택이 2년 뒤에 이제 매도 시에 양도세는 일반 세율인지 중과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기본적으로 이 A주택 2020년 10월 취득 이후로 3년 이내에만 매도를 하면 우선 중과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그 일반 세율이랑 별개로 중과 배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3년이 넘어버리면 이제 중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5년 10월 전까지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질문들을 제가 거의 30분 안에 했는데,
이렇게 세무사님이 기존에 제가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다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보면서 실제 좋은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제가 느낀 여기에 좋은 점은 아까 보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전문가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우선 여기서부터 시간 절약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제가 집에서 그냥 컴퓨터로 편안하게 상담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굳이 찾아가서 이제 대면하면서 이제 기존 상황들을 전부 다 설명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이 또 이렇게 하면 실수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에서 차분하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이제 사전에 내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보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를 이제 차분하게 전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스케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질문이 엄청나게 많았죠. 질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30분도 안 돼서 거의 상담이 다 끝났습니다. 이런 점은 정말 장점인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의 양이 사실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받기 며칠 전에 신청을 한 거라서 세무사님이 미리 준비를 하고 답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질문한 것처럼 이렇게 질문의 양이 상당히 많다면 사전에 제가 보여드린 포맷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조금 여유롭게 상담을 신청하시면 좀 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우선 가격이 너무나 저렴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동안 16,500원 밖에 쓰지 않았어요. 이 가격에는 50% 할인권 쿠폰을 포함한 가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은 제가 상담받은 세무사님 뿐만 아니라 다른 세무사님들도 전부 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기를 꼼꼼하게 보시고 원하시는 세무사님과 이렇게 저렴하게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장점이 뭐냐면 상담 내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처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면 이제 녹음을 해야 되고 내가 자필로 작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저는 채팅으로 상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채팅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기록이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잊어먹더라도 언제든지 여기 들어가셔서 그 기록을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이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가 곧 앱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음성이랑 화상 상담 기능도 생긴다고 하니까 채팅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음성이나 화상으로 충분히 상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중간에 보여드린 이 코드, 여러분들이 여기 상담을 받으시려면 이 세무 2022 이 코드를 넣으면 여기 보신 것처럼 50% 할인 쿠폰이 제공되니까 여기 간단하게 세무 상담을 받으실 분들은 꼭 여기 쿠폰을 사용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편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